YTN 라디오 이동의 뉴스 정면승부 2부 시작하겠습니다. 곽상도 의원 아들 파문으로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의 불똥이 다시 국민의힘으로 옮겨가는 것 같습니다. 어제 긴급 최고위 회의까지 열었는데 지도부 입장 들어보겠습니다. 국민의힘 정미경 최고 전화 연결합니다. 최고위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먼저 여쭤볼 게 대장동 건 관련해서 곽상도 의원 아들이 7년간 근무했는데 퇴직금으로 50억을 받았다. 이게 국민 정서상 좀 용납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일단은 용납이 안 되죠. 예. 네, 상식적으로 그 뭐 퇴직금 말이 좀 안 되잖아요. 예. 그래서 사실 어제 이제 긴급 최고위가 열려서 가보니까 예. 그 책상 위에 이제 그 탈당계, 그 곽상도 의원의 탈당계 그게 올라와 있더라고요, 서류가. 예. 그래서 저는 사실은 그게 국회의원직 사퇴서인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사퇴하실 줄 알았어요. 그래서 네. 그 탈당계를 제출했습니다마는 그거와는 별개로 당에서 뭔가 또 징계 조치를 내려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런 얘기도 뭐 어제 그 대선 후보 TV 토론에서 나온 것 같아요. 그 사실은 탈당을 하면요, 예. 당내 징계할 수가 없어요. 그렇습니까? 예, 생각을 해보세요. 이제 당원이 아닌데. 그래서 이제 저희는 그런 징계 그런 문제가 아니고요. 예. 지난번에 이제 윤희숙 의원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제 본인이 아니고 본인 아버지의 사건이었지만 예. 자기가 국회의원직을 사퇴하고 그다음에 수사를 받겠다. 예. 이렇게 이제 나오신 거잖아요. 예. 예, 그때 이제 사실은 그걸 걱정하셨을 거예요. 우리 이제 앞으로 당과 그다음에 이 정권 교체를 열망하는 국민들을 바라보면서 아마 그렇게 하신 것 같은데. 예. 그러면 여태까지 곽상도 의원이 이제 하신 일을 우리 국민들께서 다 아시잖아요. 예. 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사퇴하실 줄 알았는데 사퇴서가 아니고 탈당계여가지고 네, 좀 놀랐습니다. 그 당에서 탈당계를 안 받아들이면 되는 거 아닙니까? 탈당계를 안 받을 수는 없습니다. 그럴 수는 없어요 또? 예. 왜냐하면 당원이고 아니고는 사실 자유로운 결정에 의한 거잖아요. 예. 예, 그러니까 아직 그런 규정이 없습니다, 예. 사실. 그러면 의원님 개인 생각은 의원직 사퇴하는 게 낫겠다 이렇게 판단하시는 모양이죠? 예,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죠. 왜냐하면 지금까지 곽상도 의원이 다 아시겠지만 문재인 대통령 그 자녀 문제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선봉에 서서 그런 그 국민적 눈높이에서 말씀하신 건 맞거든요. 예를 들면 문준용 씨 같은 경우에는 그 문준용 씨에게 이런 공공기관이 돈을 주고 그걸 사고 뭐 이렇게 하는 것들이 그 문준용 씨를 보고 했다고 생각 안 하시거든요. 국민들께서. 대통령의 아들이니까 이렇게 생각을 하실 거 아니에요. 지금 이 50억 받은 거를 그 아들한테 줬다고 국민들께서 생각 안 하실 거예요. 곽상도 의원을 보고 줬다 이렇게 생각하실 거니까 제 생각에는 이 정도 됐으면 본인은 일단 국회의원직을 사퇴하고, 왜냐하면 그 정도로 당을 생각하실 거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러면 사퇴를 하고 그 다음에 나는 수사받겠다 이렇게 나오셨어야 맞는 건데 그렇지 않아가지고 사실 실망을 좀 했습니다. 근데 일부 보도에 의하면 김기현 원내대표가 추석 시작 전에 50억 원을 퇴직금으로 받은 걸 알고 있었다 이런 보도가 나왔던데 혹시 최고위원회에서 그런 얘기 나온 적은 없습니까? 그런 얘기가 나온 적은 없었고요. 저도 언론 보도를 보고 알았는데요. 아직 지금 제가 통화를 못 해봤는데 아마 그랬을 거예요. 제보가 많이 들어오니까 이게 곽상도 의원 스스로 자기가 50억 받았다고 얘기하진 않았을 거 아니에요. 다른 루트로 제보가 있었겠죠. 그리고 제가 볼 때는 김기현 원내대표가 곽상도 의원한테 아마 확인차 물었을 겁니다. 그렇지만 곽상도 의원이 제대로 답변 안 했겠죠. 그러니까 그거를 하지 않았는데 그걸 어떻게 이 사람이 자백하지 않는 한 그걸 확인할 수 있는 거는 지금 수사를 하는 게 아니니까 모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마 얘기를 못하고 있었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반드시 특검에서 다 밝혀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특검으로 가야 국민들 눈높이에 또 국민들 눈높이에 말씀을 드리면 여당, 야당 가리지 말고 그다음에 고위직에 있었거나 아니면 법조인 뭐 누구 유명한 법조인들 그런 거 하여튼 불문하고 전부 다 털어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러면 특검밖에 없다는 결론에 이를 수밖에 없는 거죠. 뭐 야당에서는 특검 주장을 당연히 할 텐데 그건 뭐 여권과 상의해야 될 일이고 여권에서 안 받아준다고. 여당은 아니 근데 국민적 눈높이에서도 말씀을 드리면 여당이 왜 그걸 안 받는지 모르겠어요. 이게 국민의힘 게이트라고 그렇게 주장하고 이재명 후보는 곽상도한테 모든 걸 지금 다 떠넘기고 있는데 그러면 특검 해갖고 밝혀야 되잖아요. 국민들은
알고 싶으신 거예요. 법률적인 문제, 법적인 책임은 사후에 다 알아서 하겠지만 일단 그게 어떻게 되는지 사실관계를 알고 싶으시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러면 특검을 해서 하자는데 왜 민주당은 안 할까요? 왜 이재명 후보는 응하지 예. 않을까요? 그러면 최고위원님도 여기에 몸통 혹은 설계자 이재명 후보일 것이다 이렇게 추측하시는 겁니까? 아니 생각을 해보세요. 그거는 국민적도 눈높이에서 당연한 거죠. 왜냐? 당연한 것이다. 성남의 대통령은 시장이에요. 이재명 시장이었어요. 예. 그 당시에. 예. 네? 모든 이거를 결정한 사람이 누구예요? 예. 이재명 후보예요. 예. 이재명 전 그 시장이잖아요. 예. 그러면 이 개인 곽상도 아들 퇴직금 명목으로 그 사람들이 50억을 줄 정도면 예. 그걸 결정한 결정권자인 이재명 후보에게는 뭘 약속했을까요? 어허. 단순히 돈 플러스 알파가 있을 거 아닙니까? 어허. 그 알파가 뭔지 국민들께서 다 아세요. 예, 모른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예. 그러면 그게 뭐냐라고 궁금해하니까 제가 볼 때는 이건 반드시 특검을 통해서 그 알파가 뭔지를 받아내야 된다는 거예요. 예. 근데 지금 언론 보도를 보면 민주당 쪽보다는 보수당 쪽 관련된 사람들 이름이 계속 오르내려서 이게 과연 이재명의 설계가 맞느냐 이런 의혹도 역으로 할 수 있잖아요. 아니 그러면 곽상도가 이걸 결정했겠어요? 예. 아니 단순하게 생각을 한다니까요. 국민들은. 이거를 그때 당시에 성남시에서 결정했고 이재명 후보는 자기가 자랑을 했어요. 이 사업에 대해서. 그러면 그걸 이재명이 해야지 곽상도가 결정권자였냐고요. 아니 그러니까 제 말씀은 이재명이 결정권자인데 이재명이 뭐 이경재 변호사, 원유철 전 의원, 남욱 변호사, 아니, 곽상도 의원 아들 이런 데서다가 뭐 고문 쓰고 돈 주라 그렇게 결정했다는 얘기입니까? 이재명 지사가 그걸 했다는 게 아니고요. 예. 이걸 지금 돈 준 사람이 누구예요? 그것도 잘 모르죠. 김만배 플러스 누군지 모르잖아요. 예를 들면. 네? 그러면 그 핵심적인 사람들이 곽상도한테 50억, 그다음에 지금 권순일 대법관이요. 저는 이런 건 처음 봤어요. 저도 법조인이지만. 어떻게 재판해준 사람 그 사람을 갖다가 무죄 받아준 이재명을 위해서 무죄해준 그 사람한테 다시 고문으로 영입해서 돈을 주잖아요. 지금 한두 명이 아니잖아요. 그다음에 박영수 전 특검이요. 네? 그다음에 뭐 최순실 씨 그 변호했던 사람들. 그다음에 전 검찰총장 얘기도 나오잖아요. 예, 여러 사람들이 지금 다 나오고 있어요. 그러면 그 사람들한테 50억 주고 또 뭘 주고 했다 그러면 제가 말씀드린 건 그러면 결정권자인 이재명 후보에게는 안 좋겠냐는 거예요. 제 얘기는. 이재명 후보가 뭐 맨 위에서 누구 줘라 이게 아니라. 그렇죠. 알겠습니다. 그 사람들이 지금 이거 다 자기네가 뭔가가 있으니까 지금 다 여러 사람한테 돈을 줬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본인들도 뭐가 찝찝하니까 그렇게 많은 사람들, 유명한 사람들, 정치인들, 그러니까 여야를 막론하고 다 보험 들듯이 막 한 거 아니에요. 이재명한테도 보험을 들었을 것이다. 그렇죠. 뭔가 약속하지 않고는 그 결정권자인 그 가장 힘 있는 사람, 이재명 지사가 이거를 결정하지 않았으면 이 일은 벌어지지도 않았잖아요. 또 과연 뭘 약속했느냐는 거예요. 뭘. 알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경찰하고 검찰이 수사 중인데 수사 결과를 보고 특검으로 가도 되지 않느냐 이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아니죠. 이 사건은 보통 수사를 할 때요. 이 정도 수사는 자금의 흐름을 먼저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는 검찰에 있을 때 저는 형사부 검사를 했지만 형사부에서 검사가 못해요. 이거는 이것만 전문으로 하는 특수부 검사들이 붙어갖고 수사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경찰도 이런 사건 수사를 못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부터 부르잖아요. 원래는 이 수사는요. 자금의 흐름을 다 보고 나서 전부 다 정보를 갖고 있는 상태에서 마지막으로 이 김만배 씨를 불러야 되는 거예요. 근데 덜컥 김만배 씨부터 먼저 부르잖아요. 근데 이건 수사의 ABC를 잘 모르는 것 같은 거예요. 특검으로 가야 된다. 경찰력으로는 안 되는 거죠. 근데 아니 한 말씀 더 드리면 검찰에서 해야 되는 게 맞아요. 그런데 지금 박범계 장관이 민주당이 장악하고 있는 이 검찰에서 어떻게 공정하게 수사를 하느냐 이렇게 생각하니까 저희는 특검이고 공수처도 있죠. 그렇지만 공수처는 제가 볼 때는 다 아시겠지만 더더욱 지금 이 정권이 장악하고 있잖아요. 그다음에 능력도 뭐 제가 볼 때는 할 수 없을 것 같아요. 믿을 건 특검밖에 없다. 그런데 지금 특검을 준비한다고 하더라도 최소 준비하는 데만 한 2개월 정도 걸릴 테고요. 그 조사하고 결과 나오면 대선 끝나고 나오지 않겠습니까? 아니 핑계를 그렇게 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냥 우리 국민들께서는요. 그냥 순수한 국민들 입장에 있는 거예요.
지금 정치는 너무나 계산을 많이 하는 거고요. 예. 우리 국민들은 진실을 알고 싶어 하니까 빨리 특검하겠다고 정치인들이 거기에 부응해 줘야 되는 거죠. 안 그러면 정치의 수준은 더 떨어지고 국민들은 더 멀리 가 계신다니까요. 예. 알겠습니다. 저 어쨌든 그 건에 대해서 그 특검을 가려면 여야가 협의를 해야 되니까 좀 지켜보고요. 다른 주제로 좀 넘어가겠습니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집이 없어서 주택청약 통장을 못 만들었다. 이 발언도 지금 파장이 좀 있고 캠프 장제원 의원 아들의 무면 음주운전 사고 관련해서 1인 시위 국민청원까지 올라와 있는 논란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 야권의 1위 후보니까 악재라고 뭐 최고위원님도 생각하시겠습니다. 악재일 수 있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항상 이 악재는 사실 근데 예고된 어떻게 보면 예측된 것일 수도 있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악재가 있을 때 어떻게 관리하느냐의 문제도 되는 거잖아요. 예. 제가 볼 때는 장제원 의원의 경우에는 앞으로 이제 그 아들이 재판도 받고 계속 그래야 되잖아요. 예. 제가 볼 때는 실형될 가능성도 되게 높아 보이거든요. 예. 그러면 본인이 스스로 약간 좀 반성하고 있는 그런 모습, 그래서 캠프에서 좀 빠져나오는 자진해서 그런 모습을 또 보여줄 필요가 있죠. 있다. 왜냐하면 국민들께서 다 바라보고 계시니까요. 알겠습니다. 그 2030 세대가 민주당보다는 국민의힘을 여론조사하면 많이 지지하는데 문제는 그 젊은 층 한 40까지 여성들은 국민의힘을 좀 외면한다. 대선으로 이기기 위해서는 그 2040 여성층을 어떻게 공략할까? 이 부분도 아마 국민의힘에서는 생각이 좀 많이 있을 것 같은데요. 사실은 40대에 지난번 서울시장 선거 때 보니까요. 40대의 70%는 이제 민주당 쪽을 많이 지지하시더라고요. 물론 예. 많이 그게 또 내려왔지만. 예. 네, 그다음에 이제 2030에 보면 남성들의 90%는 국민의힘 지지율이에요. 예. 굉장히 높죠. 예. 그러면 여성의 지지율도 사실 많이 이제 절반 정도로 와서 국민의힘을 지지하고 있어요. 예. 과거와는 다르게 사실 지지율이 높아진 거죠. 예. 남성들에 비해서는 낮지만 예. 사실 절대적인 여성의 지지율로 보면 많이 높아진 거예요. 예. 네, 그래서 저희는 사실은 뭐냐면 그거를 2030, 40 여성을 위해 그걸 맞춤형으로 뭘 한다 그런 거는 안 하고요. 예. 사실 전체적으로 여성들이 가야 되는 어떤 그 나라의 어떤 방침 기준 이런 것들 있잖아요. 예. 네, 그거에 저희는 집중적으로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예. 그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2030을 남성과 여성으로 분리하는 건 좋지 않을 것 같아요. 네, 2030은 사실 가장 젊은 층이고 청년이잖아요. 예. 사실 그들이 공유하는 문제는 일부분에서는 다를 수는 있지만 전체적으로는 다 공통적인 거거든요. 예. 예, 그러니까 계속 2030을 위해서 청년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그런 정책이나 어떻게 보면 그런 걸 많이 이제 발굴을 해야 되는 거죠. 노력해야 되고요. 알겠습니다. 지금 국민의힘은 1, 2위를 윤석열 전 총장과 홍준표 의원이 함께 다투면서 달리고 있는데 민주당 후보들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이 호감보다 비호감도가 너무 높아서 이걸 어떻게 줄이느냐 이것도 관건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같은 경우에는 나중에 안철수 대표하고 단일화가 좀 필요한 부분이죠. 예. 누가 우리 국민의힘의 후보가 되든 사실 아까 말씀하신 그런 우리의 약점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예. 더 겸손하게 안철수 대표하고 협력해서 야권 단일 후보를 만들어내는 거. 이게 꼭 필요하다고 저는 보여져요. 예. 알겠습니다. 최고위원님 오늘 인터뷰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국민의힘 정미경 최고였습니다.